자, 7번을 보면 얘를 여기다가 가만히 놓았대. 바닥에 이제 움직이면서 마찰 구간을 지나. 그쵸? I를 지나 오른쪽 빗면에 올라갔다가 다시 왼쪽 빗면 H인 지점까지 올라간 후 오른쪽 끝점 P에서 정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뭘 이해하셔야 돼요? 에너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가다가 마찰 구간을 지난데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됐겠어? 감소했겠지. 그쵸? 이때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 구간은 곳이 마찰력이 한 일이라서 지금 다시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이 한 일만큼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마찰력이 한 일이야. 마찰력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움직이는 동안에 안 바뀌어요. 일정한 마찰력이니까. 그러면 한 일, 한 번 지날 때 한 일하고 올라가서 한 번 지날 때 한 일, 두 번 지날 때 한 일, 마찰력이 한 일이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럼 마찰력이 한 일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해. 그런데 오른쪽 끝지점 P에서 정지하는 동안 마찰 구간을 몇 번 지나느냐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몇 번 지났니? 3번 지났다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2번 지났다고 판단하면 문장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마찰 구간 몇 번 지났어? 3번 지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 3번 지나고 난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몇이 됐다고 판단할 거야? 0. 왜? 바닥에서 뭐 하고 있으면? 정지하고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0. 그런데 몇 번 지나서 에너지가 감소했다고? 3번 지나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어. 그럼 3번 지나, 한 번 지날 때마다 그냥 100줄. 내 맘대로 써. 한 번 지날 때마다 뭐 10줄. 몇으로 할래? 한 번 지날 때마다. 10줄 감소했어? 한 번 지날 때마다 10줄 감소했어. 그러면 3번 지나기 전에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이어야 돼? 30줄이어야 되겠지. 숫자로 푸는 거야, 이런 거는. 알겠어요? 그냥 위치 에너지만 역학적 에너지니까 30줄 있었어. 한 번 지날 때마다 몇 줄씩이야? 10줄씩이야. 그러면 한 번 지날 때 여기 높이는 얼마가 돼야 돼? 한 번 지났을 때 높이는. 20줄 남을 거 아니야. 30줄에서 몇 줄 소모했어? 10줄 소모했으니까 몇 줄 남았어? 20줄 남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정지. 여기 상태에서 정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지났어. 몇 줄 남아? 10줄 남겠지. 다시 쭉 가서 정지하겠죠? 이때 스몰 h는 10줄이 높이야? 20줄이 높이야? 스몰 h에 해당되는 거 어디 있어? 다시 왼쪽 빗면 높이 h니까 여기가 10줄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여기 스몰 h야. 그러면 스몰 h하고 라지 h는 몇 대 몇 비율이야? 3대 1 비율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위치 에너지 비율이 높이 비율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외워두세요.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 정지 상태의 위치 에너지가 모두 뭘로 바뀔 때? 운동 에너지로 모두 바뀔 때.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야. 정지 상태의 위치 에너지가 모두 뭘로 바뀔 때?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 어떤 상황이야? 자유낙하에서 H만큼 떨어뜨리는 경우지. 이때의 속력은 또는 빗면에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해서 바닥에 떨어질 때의 속력은 전부 다 들어오세요. 여기로 가. 이거 가지고. 속력은 뭘로 구할 수 있어요?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 mgh가 모두 뭘로 바뀔 때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바뀌니까 v는 뭘로 구해? 계산돼요? 루트 2gh 외우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루트 몇 gh? 2gh. 근데 라지 h였으니까 이거 맞겠죠? 루트 2g 라지 h. 자, 그 다음에 스몰 h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스몰 h는 얘 몇 분의 1이야? 3분의 1이니까 니은도 맞겠죠? 다시 디귿 내용. 오른쪽 높이가 왼쪽 빗면 2h에서 떨어뜨렸대.
2 라지 h에서 떨어뜨리면 라지 h일 때는 30주울이래. 2 라지 h일 때는 몇 주울이야? 60주울로 떨어뜨렸네. 그쵸? 그러면 몇 번 지나서 정지하니? 몇 번 지날까? 30주울일 때는 마찰구가 몇 번 지난다고 했어? 3번 지나서 정지하지. 60주울이면 몇 번 지나야 돼? 6번 지나야 돼. 그럼 6번 지나는 건 맞는데 P에서 정지인지 따져보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서 정지하네. P에서 정지도 아니라 여기서 정지한다는 걸로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알겠어요? 정지하는 위치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자. 8번은 그 문제 옆에다 좀 적어 놓을까? 높이가 같은 지점에서, 높이가 어떤 지점에서? 같은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할 때는 표를 만들지 않는다. 다시 높이가 같은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할 때는 뭘 만들지 않는다고? 표를 만들지 않아. 표 만드는 게 귀찮아. 그럼 대신 뭘로 해야 될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율을 쓰는 거야. 다시 뭘 쓰는 거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율을 각 위치별로 쓰는 거야. 각 뭘로? 위치별로 쓰는 거야. 각 위치별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율을 쓰는 거야. 자, 위치 에너지는 얘는 0. 빨간색으로 쓰는 건 위치 에너지야. 그러면은 얘의 위치 에너지는 3, 2, 1이라고 쓸 거야. 다시 몇이라고 쓸 거야? 3, 2, 1이라고 쓸 거야. 왜 3, 2, 1이야? 높이가 몇 H라서? 3H라서. 왜 1인지는 운동 에너지를 2로 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모르니까 내비도 H 있네. H 있으니까 몇 2원? 1, 2, 1. 여긴 내비도 몰라. 모르는 건 내비둬야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 비율이지.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 비율이야. 운동 에너지는 몇 E2야? 4, 2, 2야. 1을 쓰는 게 아닙니다. 위치 에너지 비율, 운동 에너지 비율 따로 쓰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E2가 돼야 돼? E2가 돼야 되지. 속력이 V니까. 맞아요? 제곱 비율이니까. 여기는 몇 E2가 돼야 돼? 4E2가 돼야 되지.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을 풀 텐데 아무 데서나 푸는 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가 뭐 되는 상황에서? 보존되는 상황에서. 다시 뭐 되는 상황에서? 보존되는 상황에서 쓰는 거야. 그러면 0 더하기 4E2, 즉 4E2는 3, 2, 1 더하기 뭐가 돼야 돼? E2가 돼야 되겠죠. 그럼 E1하고 E2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E1하고 E2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E1, E2 다 지우고 그냥 2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변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4E였는데 다시 몇이었는데? 4E였는데 다시 한번 이때 뭘 쓸 수도 있어요? 2분의 1 mv의 제곱이 2야. 또 뭐도 2였어? mgh도 뭐였어? 2였어. 알겠나요? 기준 치환한 거야. 치환한 거야. 비율은 치환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몇 E가 됐어? 몇 E가 됐어? 4E야, 5E야? 5E지.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요 구간에서 변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 3E 더하기 2E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몇 E여야 돼? 정지니까 몇 E여야 돼? 5E 더하기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2만큼 증가했거든. 역학적 에너지는 뭐만큼 증가했다고? 2만큼. 2는 2분의 mv 제곱 증가했다고 해도 되고, 뭐 증가했다고 해도 돼? mgh 증가했다고 해도 돼. 그래서 맞아. 1을 진다 빠져나오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시 운동 에너지 비율이 1대 2면 속력 비율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 이거 왜 연습하세요. 알겠어요? 다시 운동 에너지 비율이 주어졌어. 운동 에너지 비율이 2, 2대 3, 2가 주어졌어. 그럼 속력 비율은 루트 2대 몇이야? 루트 3. 다시 속력이 제곱 비율이 운동 에너지 비율이듯이 운동 에너지 비율이 무슨 비율이? 루트 비율이 무슨 비율이야? 속력 비율이. 알겠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이야? 1대 2이기 때문에 속력 비율은 1대 몇이 된다고? 루트 2가 들어가셔야 돼요. 루트 2V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높이는 OH이다. 맞죠? 5, 2에 해당되는 건 OH, 3, 2에 해당되는 건 3H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다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율이 항상 2라는 문자야 2원, 2투를 쓴다는 거야? 2원, 2투를 쓴다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야. 알겠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비율을 2원, 2투를 써서 연립한다는 걸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어요? 풀이 방식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서 위쪽에 있어. 8번 문제로 넘어가서 이 8번 문제는요. 에너지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한번 문장 읽으면서 에너지 변화를 유추해 봐야 돼. 페이지 8번인데, 야, 에너지 변화를 유추해보자.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어. 다시 무슨 에너지가 있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어. 그런데 힘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했네?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됐을까? 증가했겠지. 그러면 증가한 새로운 역학적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 보존됐다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를 했어. 그런데 여기 높이 H를 줬는데, 요 H를 준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여기가 지금 속력이나 이런 것들을 뭐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야? 아니지.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의 물어보는 높이 가장 낮은 높이를 위치 에너지 몇으로 잡는 게 편해? 0으로 잡는 게 편해. 이걸 바닥으로 잡는 게 편해요. 알겠나요? 굳이 여기를 바닥으로 잡아서 위치 에너지를 표현하고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면 머릿속에서 지진나. 알겠어요? 문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알겠어요? 바닥에서 물어봤으면, 여기서 물어봤으면 쓸 수 있지만, 안 물어봤으면 가장 낮은 높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물어보는 높이 가장 낮은 높이를 여기를 위치 에너지 몇인 상황으로 바꿀 거야? 0인 상황으로 내가 바꿔서 재해석해도 돼. 알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더하기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E1 더하기 E2라고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E1, E2는 둘 다 뭐야? 2분의 1 MGH를 뜻하는 거고, MG 뭘 뜻하는 거고, H를 뜻하는 거고, 얘는 몇 분의 1 MV 제곱을 뜻하는 거야? 2분의 1 MV의 제곱을 뜻하는 거야. 알겠어요? 안 그러면 둘이 더한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하면 치환해서 비율로 풀어보려는 연습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지 좀 더 계산이 편합니다. 그럼 요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는데, 근데 한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해서 감소한다고 했어. 증가를 해. 그럼 한 일만큼은 모르니까 W라고 하자. W만큼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 증가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위치 에너지 20줄,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100줄, 뭐 운동 에너지 뭐 한 400줄 됐었는데 여기서 한 일이 뭐 만약에 300줄만큼 일을 했어.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이 돼야 돼? 몇 줄이 돼야 돼? 800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둘이 더한 게 어떻게 돼야 돼? 얘랑 나랑 등식된다는 의미로 쓰는 거야, 이걸. 알겠어요? 등식이 된다는 걸 쓴 거야. 그러면은 누구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돼? 누구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돼?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돼. 그럼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4H니까, 다시 몇 H니까? 4H야. 4H는 몇 E1이야? 4E1 더하기 몰라. 속력을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운동 에너지 몰라. 근데 내비도 말로 주어진 자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뭘로 주어진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 주어진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쓸 공간을 내비도. 나는 쓸 공간을 내비둘 때 그냥 뭐 박스 같은 거 하나 쳐줘. 여기다 뭔가를 대입하려고.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R에서의 운동 에너지, 다시 누구에서의 운동 에너지? R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없고 무슨 에너지만 남아? 운동 에너지만 남아. 선생님 막 한글 막 써요? 난 한글을 막 써. 알겠나요? 그게 역학적 에너지거든. 왜? 위치 에너지가 몇이니까? 0이니까. 그리고 힘이 작용해서 뭐 됐대? 정지했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800줄이면 얘는 몇 줄 돼버리는 거야? 0줄 된 거야. 그러면 이게 누가 한 일이야?
누가 한 일이야? B가 한 일이야. 다시 누가 한 일이랑 똑같아? B가 한 일이랑 똑같아. 그 W, B가 한 일, B 구간에서 한 일 이렇게 쓸 거야. 자, 선생님 너무 문자가 너무 많아요. 에이, 말로 주어진 게 있다니까. 다시 뭘로 주어진 게 있다고? 말로 주어진 게 있어. 찾아봐야 돼. 물체는 빗면 구간 A를 지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몇 E만큼 증가하고 2E만큼 증가하고 여기서 W를 몇 E를 대신 쓰라는 얘기야? 2E를 대신 쓰라고 하는 거야. 여기다 2E 쓸 거야. 그 다음에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몇 E만큼 감소해서 정지했대? 3E만큼 감소해서 정지했대. 그럼 여기 3E를 쓰라는 뜻 아닌가요? 여기를? 주면서 쓰는 거야. 그쵸? 그렇네요. 또 하나 나와 있네.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몇 배라고? 2배이다. 어디서가 Q니? 요 구간에서의 Q네. P에서는 어디야? 여기 구간이네. 몇 배라고? 2배. 그럼 몇 E2야? 2E2가 들어가겠네. 그러면 등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여기서 계산을 못해서 틀린 애들이 분명히 있어. 내가 알기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3등급 수준 애들도 이런 계산을 잘 못하더라고. 다시 몇 등급 수준조차도? 3등급 수준조차도 계산을 잘 못해요. 옛날에 기억나. 신일고 3등급이래. 수학. 예전에 중학교 때는 뭐 전교 5등 안쪽에서 항상 들었대. 계산해봐 그러니까 계산 못하더라고. 정말 2인데 왜 3이라고 썼니? 2. 여기 있었죠? 요거 3이를 쓸 거야. 등 지금 몇 이 쓸 거야? 3이 쓸 거야. 그 다음에 계산 못하는 친구들 때문에 보여줄게. 얘랑 얘랑 또 다시 등식. 알겠어요? 그러면 4, 2, 1 더하기 몇 이 2? 왜 2인데? 2, 2는 몇 이? 3, 2. 둘을 연립하면 2원도 몇 2인지가 나오고요. 2,2도 몇 2인지가 나와요. 다 2라는 문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산해봐. 계산까지 해, 니들이. 니들이 해야지. 뭐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처음부터 등식 한번 쭉 만들어 보면서, 처음부터 뭐 만들어 보면서, 등식 만들어 보면서, 여기까지 계산하세요. 지금. 이걸 보면서 만든다. 별로야. 안 보면서 만들어 봐야지. 이 정도를 안 보면서는 하나 보고 하나 보고 하나 보고 하나 보고 이거 아니야. 쭉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이 푼 거랑 똑같은 거를 비교해 보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안 되면 어차피 못 풀어. 하나 보고 하나 보고 하나 보고 하나 보고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물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학도 못 따라와요. 이원은 얼마 나왔니? 계산 나온 친구들. 2분의 1 2원? 그럼 얘는 몇 2원이야? 2분의 1? 그러면 다 2분의 1 2원이네. 그러면 얘가 몇 분의 1 2원이야? 2분의 1 2. 잠깐만. 2원은 2분의 1 2원. 2분의 1 2. 얘도 몇 분의 1이야? 2분의 1 2가 되고 합쳐서 몇 이니? 3 2네. 다시 몇 이에요? 3 2예요. 그럼 여기 2분의 1이 대입하면은 3 2가 되는 거고 아리스의 운동 에너지 몇 이가 해당돼? 3 2에 해당되겠네. 맞아요? 그럼 여기는 2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V 속력을 계산을 하래. 2분의 1 2의 속력. 얘는 몇 2의 속력? 3, 2의 속력을 따지래, 비율이. 그러면 1대 몇이야? 6. 1대 몇이에요? 6. 요 앞에 앉아. 1대 6이면 속력 비율은 1대 몇이 돼야 돼? 루트 6이 들어가야 되겠죠. 1대 루트 6이 들어가는 걸로 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야? 에너지를 치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풀 수 있어. 알겠나요? 치환을 해도 풀 수 있고 안 해도 풀 수 있는데 치환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 그것까지는 안 해요. 외우라고 안 할게. 결과적으로는 뭘 만드는 연습이 필요해? 에너지 변화를 유추해서 등식을 만드는, 다시 에너지 변화를 유추해서 뭘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등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이 정도는 느끼셔야 돼요. 알겠어요? 느끼실 정도가 되셔야지 이걸 갖자 어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에너지 변화 유추해서 등식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 본 친구들 중에서 하나가 나왔던 것 같아. 뭐 영문인지 어딘지 나왔는 것 같은데 이걸 틀린 친구들도 있더라고. 풀어줬는데 틀려. 이런 그림, 이 그림은 1 에너지보다 먼저 해석할 게 있어. 다시 분열이나 충돌이 있으면 운동량 보존 법칙부터. 1 에너지는 나중이야. 알겠어요? 적어두세요. 이 문제에서는 뭐가 이루어졌어? 압축돼 있던 게 어떻게 됐어? 두 물체가 분리됐죠. 맞아요?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 준다고? 일과 에너지 쪽 개념보다는 운동량 보존 법칙부터. 충돌이나 분리가 이루어지면, 분열이 이루어지면, 충돌이나 뭐가 이루어지면, 분열이 이루어지면 운동량 보존 법칙부터야. 알겠어요? 적어두세요. 특히 다 선생님한테 처음 배우는 친구들. 충돌이나 뭐가 이루어지면, 분열, 분리가 이루어지면 무슨 보존 법칙부터? 운동량 보존 법칙부터. 자, 이 문제를 지금 풀 게 아니야. 개념적으로 아주 쉬운 개념인데 모르는 친구들 때문에 두 물체가 뭐에 의해서 압축시켜놨어? 용수철에 의해서 뭐 시켜놨어? 압축시켜놨어. 그리고 압축시켜놓은 상태에서 얘가 M이고 얘가 몇 M이래? 3M이래. 압축시켜서 무슨 상태라고? 정지. 그러면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 운동량 보존 법칙을 구하려고 해라고 했는데 운동량 공식도 모르는 애도 있어. MV야. 다시 뭐예요? MV예요. 질량에다 무슨 비율 뭘 곱하는 거야? 속력, 속도를, 정확하게 속도를 곱해주셔야 되죠. 운동량은 P라고 하고 P는 MV라고 하죠. 근데 분열 전 운동량의 총합은 0인데 분열 후에도, 분리 후에도 운동량은 몇이야? 0이야. 그러려면 이때 어떻게 쓰는 걸 외워둬야 돼? 3V, 마이너스 몇 V? 3V. 얘는 3M인 녀석은 V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얘 몇 MV면, 마이너스 몇 MV면, 3MV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3MV로 똑같아져. 질량이 어떤 비율로? 반비례 비율로 뭘 써주는 거야? 속력 비율, 속도 비율, 크기 비율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분열 전 운동량의 총합은 분열 후 운동량의 총합하고 같아. 그럼 이제 내 시선은 뭐에가 있어야 돼? 이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무슨 비율이 주어져 있는지를 봐야 돼? 속력비나 혹은 무슨 비가 있는지 봐야 돼? 질량비가 있는지 봐야지 시선이 거기가 있어야 돼. 보니까 질량비가 1대 몇이야? 2야. 그러면 분리될 때의 속력은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어야 되는데 1의 비율이 V래. 1의 비율이 뭐래? V래. 그러면은 1의 비율이 V면 얘는 마이너스 몇 V로 움직이는 거야? 2V로 움직이는 거야. 알겠어요? 질량의 무슨 비율로? 반비례 비율로. 시선이 어디가 있어야 되는지를 느끼시라고요. 자, 근데 이 문제를 아직 안 풀 거야. 왜 안 풀 거냐면 이런 상황이 분열만 있다고 그랬어. 분리되는 걸 분열이라고 해. 분열만 있어. 아니면 충돌도 지금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된다고? 충돌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되는데 잘 들어. 여기 두 개를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건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질량이 M인 녀석이 있었고, 여기도 M인 녀석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지고 있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뭐가 달려있어? 용수철이 달려있어. 다시 뭐가 달려있어요? 용수철이 달려있고, 여기는 용수철 앞에 뭐가 달려있어요? 물체가 달려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도 M이었어. 얘도 뭐였어? M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용수철이 최대 압축된 길이 비율을 구하세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용수철이 최대 압축된 길이 비율을 구하세요. 가 그림하고 나 그림에서의 용수철 최대 압축된 길이 비율을 구하세요. 1대1. 줬다는 거야. 1대1 아니야. 왜 아니야? 얘는 용수철하고의 충돌은 충돌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알겠나요? 그럼 에너지가 보존돼. 다시 뭐가 돼? 역학적 에너지가 뭐 되는 상황이야? 보존되는 상황인데, 얘는 누구하고 충돌한 이후의 압축이야? 질량이 M인 B하고 충돌하고 그냥 압축된 거야. 충돌 이후에 압축된 거야.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면 무슨 법칙을 꼭 써야 된다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된다는 거야. 이 상황이야. 질량의 M인 녀석이 속력이 V로 움직이고 있어. 루트 EGH라는 V로 움직여. 왜?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하면 H 떨어졌을 때 루트 EGH라고 그랬었죠. 자, V의 속력으로 움직인 녀석이 A로 자, 정지에 있는 누구랑 부딪혀? B랑 부딪힐 거야. 정지에 있는 B랑 부딪힐 거야. 충돌 이후에는 두 물체가 한 물체처럼 압축돼서 움직일 거야. 왜냐하면 압축시키는 동안 두 물체는 분리되지 않아. 한 물체처럼 같이 움직여. 운동량 무슨 법칙을 써야 된다고? 보존 법칙. 그럼 여기 MV지. 여기 운동량 얼마야? 정지면 0. 그럼 충돌 후 전에 운동량 총합은 MV이고 충돌 후 운동량 총합도 얼마여야 돼? MV여야 되기 때문에 몇 분의 1 V로 움직여? 2분의 1 V로 움직여. 둘 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MV 맞아요? 맞아요? 2분의 1 MV 얘도 몇 분의 1 MV야? 2분의 1 MV 그렇게 해서 둘 다 되는구나. 근데 에너지적 측면에서 다시 무슨 측면에서? 에너지적 측면에서 얘의 에너지를 E라고 한다면 얘의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총합은 2일까 2가 아닐까? 2가 아니에요. 이거 한 물체로 보면 질량이 2m짜리라서 2분의 1 2m의 몇 V의 제곱이야? 2분의 1V의 전체 제곱이 들어가는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약분해서 4분의 1 MV의 제곱 나와요. 그러면 얘 몇 분의 1 MV의 제곱이었다고? 2분의 1 MV의 제곱이었는데 4분의 1 MV의 제곱으로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얘가 100J이면 50J만큼 밖에 안 남아. 공기 중으로 얼마만큼 남아가는 거야? 100J 중에서 50J이 날아가 버린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가 100J였고 바닥에서 운동 에너지 몇 J로 움직이다가 둘 다 100J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얘는 100J이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다 전환되지만 얘는 충돌 과정에서 몇 J이 손실된다고? 50J이 손실된단 말이야. 남은 운동 에너지가 얘를 뭐 시켜? 압축시킨단 말이지. 그러면 운동에너지 비율이 몇 대 몇이라서? 2대1 비율이라서 탄성 포텐셜은 최대 압축됐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비율도 2대1이라서 압축된 길이는 루트 2대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오셔야 됩니다. 왜 압축된 길이는 루트 2대 1이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2분의 1 K X의 제곱이라서 얘가 몇 대 몇이면? 2대1이면 X의 제곱 비율이 2대1 나오는 거고 X의 제곱 비율이 2대1 나오려면 X 비율은 얼마가 돼야 돼? 루트 2대1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두 상황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충돌하고 분열 나오면 무조건 무슨 보존 법칙을 써야 되는구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되는구나.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거든. 외우셔야지만 되는 내용인데 이걸 선생님이 비교하는 문제를 못 찾았어. 근데 찾을 수 있지. 뭐 한 6시간 이 문제들만 찾으면 한 6시간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그냥 못했어. 외워두셔야 됩니다. 충돌이나 분열이 일어나면 무조건 무슨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되는구나. 알겠어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야. 자,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적 해석을 해줘야 돼. 이제 에너지적 해석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일부 에너지가 손실된 다음에 최고점에서는 여기가 아니야. 최고점에서의 모두 무슨 에너지로 가는 거야? 위치 에너지로 가는 거야. 다시 손실되고 남은 부분이 위치 에너지로 가는 거야. 이때 여기서 뭐 만들 수 있어야 돼? 등식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식을 쓸 거야. 왜냐면 높이가 h로 주어졌어. h가 몇이래? 여기서의 h가 4지분의 5V의 제곱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4지분의 몇 V의 제곱? 5V의 제곱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의 위치 에너지를 mgh를 대입해서 여기 위치 에너지를 mgh로 대입해서 풀어보면 m 곱하기 g 곱하기 몇 지분의? 4지분의 5V의 제곱 대입해버리면 g가 어떻게 돼? 날아가 버려요. 몇 분의 몇 mv의 제곱? 4분의 몇 mv의 제곱이 돼요? 5mv의 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얘도 운동 에너지를 치환하면 안 돼. 얘는 이런 경우는. 알겠어요? 이런 경우는 치환하는 게 아니라 얘는 2분의
4mv의 제곱이야. 2분의 1 mv의 2v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v의 제곱도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즉 제곱이니까 그러면 4분의 8mv의 제곱에서 4분의 몇 mv의 제곱이 남았어? 5mv의 제곱, 4분의 몇 mv의 제곱으로 바꿀 거야? 8mv의 제곱. 이것도 애들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제발 분수가 나오면 분모 일치시키세요. 알겠어요? 그래야지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보자마자 분모 일치시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옆에서 계산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아주 한심해 죽겠어. 통분이라는 걸 못해요, 애들이. 빨리빨리 통분해야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 시험 잘 보고 싶은 친구들은 빨리 푸는 능력까지 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3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빨리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거고 1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뭐 하는 게 중요해? 빨리 푸는 게 중요해. 보자마자 그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분모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통일시켜서 이 4분의 8mv의 제곱인데 얼마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남았어? 4분의 5mv의 제곱. 얼마만큼 손실됐니? 마찰에 손실된 에너지는 4분의 3mv의 제곱만큼 손실됐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답까지 골라보세요, 그러면. 니은 내용은 분리된 직후의 운동에너지 총합이 무슨 포텐셜 에너지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가는 거야. 니은 내용은. 자, 어차피 답을 이거 계산합시다. 운동에너지 얼마라고? 2분의 1 2m의 v의 제곱. 여기는 얼마라고? 2분의 1 m의 몇 v의 제곱? 4v의 제곱. 2분의 4mv의 제곱, 2분의 2mv의 제곱.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요? 2분의 6mv의 제곱. 2분의 6mv의 제곱은 얼마가 돼야 돼? 몇 mv의 제곱? 3mv의 제곱. 왜 더했다고? 이 둘이 운동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부터 왔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몇 mv의 제곱이야? 3mv의 제곱이야. 얘 움직일 때 V면 아까 전에 썼죠. 얘는 몇 V라고? 마이너스 몇 V라고? 2V. 속력이니까 절대값이어서 이건 맞고 마찰구간 올라가는 동안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4분의 8mv의 제곱이고 계산하니까 4분의 5mv의 제곱이니까 얼마만큼 감소했어? 4분의 3mv의 제곱만큼 감소했다. 맞겠죠. 기억 디귿이 답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요번에는 한 가지 이제 더 추가되는 사실을 외우셔야 돼요. 9번 문제보다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11번 문제를 보고 9번을 풀어봅시다. 11번하고 9번이 세트 문제인데 문제 구성을 좀 바꿔야 되는데 자, A, B를 가만히 놓았더니 H, EH 마찰 구간을 통과하여 수평선에서 Q를 지난다. 마찰 구간에서 각각 등속도 운동. 이 조건에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시 마찰 구간에서 뭘로 내려오는 상황? 등속도로 내려오는 상황. 마찰 구간에서 뭘로 내려오는 상황? 등속도로 내려오는 상황. 그러면 마찰 구간이 있는데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찰 구간인데 그냥 2kg으로 잡자. 다시 몇 kg 잡자고? 2kg으로 잡자. 그 다음에 여기 1m라고 치자. 높이 몇 m라고 치자? 1m. 근데 얘가 뭐 2m per sec. 여기도 몇 m per sec? 2m per sec.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봐봐. 위치 에너지 얼마야? 2 곱하기 10 곱하기 1. 운동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4.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야? 0으로 볼 거야. 다시 뭘로 볼 거야? 0으로 볼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 몇 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중요한 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무슨 에너지만 변했어? 위치 에너지만 변했어. 그래서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하고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상황이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마찰력이 한 일이야. 마찰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하고 똑같고,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위치 에너지 감소량하고 어떻게 된다고? 같아. 운동 에너지는 안 변했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만 감소했다고?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다. 라는 조건이 생깁니다. 마찰 구간에서 무슨 운동하는 경우? 등속 운동으로 내려오는 경우. 올라가는 경우는 아니야. 올라가는 경우는 내가 밀어줘야 돼. 그런 경우는 별개야. 만약에 올라가는데 등속 운동한다는 조건이 나왔어. 신입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해보자. 올라가는데 무슨 조건이야? 등속 운동한대. 올라가는데 등속 운동한대요. 등속 운동한다는 얘기는 알자임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밀어준 힘이, 이건 이렇게 등식을 세워야 돼요. 내가 밀어준 힘이 mg sin 세타에 해당되는 중력하고 수직 간격의 합력이랑 또 하나, 무슨 력? 마찰력. 알겠어요? 이 둘이 합하고 같다라는 등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일고 정도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만한 해석이죠. 힘에 대한 해석을 다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위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일은 그냥 일은 없어. 알짜임이 한 일은 알짜임이 한 일이고 외력이 한 일은 외력이 한 일이고, 응? 수직항력이 한 일은 수직항력이 한 일이고 물어보는 힘이 한 일로 해석해줘야 되는 상황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상황은 마찰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고 위치 에너지 감소량하고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자, 문제를 보자. 둘 다 등속 운동을 하는데, 마찰 구간에 등속 운동을 하는데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AB가 어떻게 된다고? 같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같은 표현이야. 응?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야 이거. 같대요. 1대1이래. 그럼 무슨 에너지 감소량이 똑같아야 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다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같구나. 다시 무슨 에너지 감소량이 같구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같구나를 해석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시켜준 거고 문제를 읽으면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같구나. 그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같아. 위치 에너지 감소량 H, EH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량 mg 델타 H잖아. 다시 무슨 mg 델타 H인데 얘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주어졌어? 1대 몇으로 주어졌니? 2로 주어졌어. 근데 전체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질량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되니? 2대 1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질량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된다고? 2대 1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는 거예요. (2대 1일) 때 질량의 대표 문자 m을 사용해서 2m 대 m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문제 읽으면서 그냥 바로 요거 둘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 똑같으려면 질량 2대 1이구나. 그리고 2m 대 m이구나. 그냥 바로 들어가실 정도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얘는 몇 mgh야? 8mgh지. 다시 몇 mgh야? 8mgh야. 그쵸? 역학적 에너지 8mgh인데 여기서 위치 에너지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고? 감소했다고. 위치 에너지 감소량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고? 감소했어. 다시 말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위치 에너지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합인데 위치 에너지는 8mgh고 운동 에너지 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몇 mgh라고? 8mgh인데 그런데 마찰 구간에서는 위치 에너지 감소량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 다시 따라해봐. 위치 에너지 감소량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 위치 에너지 감소량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니들이 자꾸 주저리 표현을 해봐야지 들어.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표현을 해보세요. 알겠어요? 위치 에너지 얼마만큼 감소했어? 2mgh만큼 감소했어. 그럼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니까 남은 역학적 에너지 8mgh 중에서 2mgh만 감소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얼마가 돼야 돼? 6mgh가 되셔야 되겠죠. 알겠어요? 자,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 몇 mgh만큼 있었어요? 4mgh만큼 있었습니다. 다시 몇 mgh만큼 있었어요? 4mgh만큼 있었어요.
위치 에너지 감소량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고? 감소했다고. 위치 에너지 얼마만큼? EMGH만큼. 4mgh 중에서 EMGH만큼 열로 날아가 버렸대. 몇 mgh 남아? EMGH만큼 남아요.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6mgh만큼이고 얘는 운동 에너지가 몇 mgh만큼이야? EMGH만큼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 비율은 몇 대 몇이야? 운동 에너지 비율은 3대 몇이야? 1이야. 알겠나요? 그럼 운동 에너지 비율 3대 1인데 A의 운동 에너지를 E 제로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것이 3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 E 제로가 되고 문제를 변형하면 바닥에서의 속력 비율을 물어볼 수 있겠지. 다시 무슨 비율로 변형시킬 수 있어요? 속력 비율로. 그러면 속력 비율로 바꿀 때는 얘가 몇 분의 1 MV의 제곱이야? 2분의 1. 다시 운동 에너지니까 6mgH가 2분의 1. 몇 M에 2M의 V A의 제곱이라고 하죠. 바닥에서의 속력을. 그럼 여기서는 EMGH가 2분의 1 M의 V 뭐의 제곱이야? B의 제곱 해가지고 바닥에서 무슨 비율도 구할 수 있어요? 속력 비율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문제 변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시험은 얘들아 새로운 문제를 거의 만들어요? 거의 안 만들어요? 거의 안 만듭니다. 있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변형시키거나 푸는 중간 단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바꿔서 보기로 바꾸거나 하는 거야. 대부분. 알겠어요? 뭐 숫자를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는 다시 몇 번 같은 경우는 12번 같은 경우는 아니다. 한 문제 더 풀고 갔어야지. 그 유형을 하나 더 풀어야 돼. 한 문제 갖고 안 돼. 이 유형이 뭐야? 마찰구간에서 무슨 운동하면? 등속 운동을 하면, 마찰구간에서 무슨 운동을 하면? 등속 운동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마찰력 한 일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하고 어떻게 된다? 같다를 이용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거 이용한 거고, 그 내용의 좀 킬러 문제가 9번 문제야. 그 문제를 풀고 넘어갔어야지. 이거 풀고 잠깐만 아이스크림을 좀 사와서 먹고 하자. 알겠어요? 졸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좀 사와서 먹고 할게요. 조금 일찍 쉴게.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서. 끌까요? 끄면 졸릴까봐. 안 그래도 졸린데. 자, 얘 마찰구에서 무슨 운동 했대? 등속 운동 했대요. 그 다음에 여기도 H래.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다시 1과 2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P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2분의 1 MV의 제곱을 그냥 2라고 해볼게. 다시 뭐라고 해보자? 2라고 해보자.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4배로 갔대. 다시 뭐라고 갔대? 4배로 갔대.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라고? 마찰구간에서 무슨 운동하는 경우? 등속 운동하는 경우. 마찰구간에서 무슨 운동하는 경우? 등속 운동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무슨 에너지 감소량하고 같다고? 위치 에너지 감소량하고 어떻게 된다고? 같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2분의 1 MV의 제곱을 2라고 표현하면 MGH만큼 감소했잖아. 역학적 에너지가. 그게 몇 배래 얘? 4배래요. 그럼 MGH는 몇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4,2만큼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문해력이 필요해. 다시 뭐가 필요해요? 문해력,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자,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을 뭐라고 했어? 2라고 했지. 다시 뭐라고 했어? 2라고 했어. 그럼 여기도 같은 물체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얼마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 2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 위치 에너지는 그럼 MGH만큼 있잖아. 위치 에너지가 뭐만큼 있어요? MGH. 여기를 바닥으로 보면 돼. 선생님, 얘는 여기가 바닥이고 얘는 여기가 바닥인데요? 상관없어. 각각을
바닥으로 봐도 돼. 알겠어요? 따로따로 바닥을 봐도 된다는 게 이 문체의 해석에서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따로따로 바닥을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만 보면 되는 거고 얘는 이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만 보면 되는 거라서 각각을 같은 높이로 잡아서 역학적 에너지를 분석하는 미친 짓을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오히려 그게 더 키포인트일 수도 있어. 자, 각각을 바닥으로 봐도 상관없어. 그러면 봐봐. 여기 MGH만큼이니까 몇 E만큼이 위치 에너지도 존재하는 거야? 4E만큼의 위치 에너지도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 윗구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5E야. 그런데 같대. 뭐가 같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어떻대요? 같대요. 여기서 감소한 만큼이랑 여기서 감소한 만큼이 어떻게 된대? 같대. 문제 읽어보면.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몇 E 감소했어? MGH만큼 감소했으니까 몇 E 감소했어? 4E 감소했지. 그럼 얘는 4E 감소한 이후에 5E가 남은 거야. 얘는 역학적 에너지, 요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몇 E야? 9E가 돼야 되는데 바닥에서는 바닥으로 본다고 그랬었지. 0이니까 얘 몇 E가 돼야 되는 거야? 9E가 돼야 되는 거지. 그쵸? 맞아요? 9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9E잖아. 다시 무슨 에너지가 9E야? 운동 에너지가 9E니까 속력은 몇 V가 돼야 돼? 3V가 돼야 된다는 걸로 풀 수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상도 남겨놓을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오늘 창분해가 안 왔네. 이 2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푸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문제를 특히 1등급 만든 친구들은 2라는 문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푸는 연습을 하시고 이 2라는 문자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창문제는 풀고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얘 푸는 걸 봤대.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어? 2라는 문자를 막 써서 풀었는데 아니면 선생님 앞에서 그걸 설명해 줬어. 이야, 너 멋지다. 너 학교 앞에 나와서 설명해봐. 그렇게 했대. 좋은 풀이 방법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2라는 문자를 치환해서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일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비율적으로 문자 치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